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의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룰을 바꾸는 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나하고 상관없이 바꿔야지 명분도 있고 적법성이 생기는 건데 자기한테 직접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그 시기에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는 말, 이재명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바꾸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이제 속 터지는 거지. 아씨 어디 우리까지만 대통령을- 써먹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어 지금. 무엄하다. 룰을 바꾸는 게 이렇게 위험한데 너도 했잖아 라고 하니까 당내에서 이제 서로 간에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청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연임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세팅해 놓는 거죠. 나 1인 1표 좋아요. 그렇죠. 1인 1표가 이 1인 1표라는 그럴듯한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 게 다수의 힘으로 누르겠다는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요. 방금도 투서 들어왔지. 우리가 지금 장악했는데 거기서 왜 니네 안 내? 그럼 이제 문제 삼으면 문제 삼아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1인 1표라는 것도 왜 1인 1표가 문제냐? 당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잖아요. 왜냐?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영남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의원제를 가졌던 것인데 그렇죠. 이 필요성이라는 걸 지금 1인 1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거하고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선거 많이 보셨죠? 대통령 선거에서 거기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따지고 보면 선거인단이 하죠. 그렇죠. 이상하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한 명이라도 넘어서면 승자 독식으로 다 가져가요. 유너테스 골. 그렇죠.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미국에서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아요. 근데 상원은 주마다 2명씩 똑같이 뽑아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랑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 살기 좋고 기후 좋고 일자리 많고 인구 많은 주가 있죠, 미국에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척박하고 인구가 적은 주도 있어요. 근데 인구 비례로 그냥 모두가 다 하면은 그 소외된 주들은 평생 다른 거대한 주들이 하는 거에 끌려다니기만 하지 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없거든요. 나 그럼 연방 탈퇴할게. 이걸 고려하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을 균질하게 그래도 비율적으로 다 조율하기 위해서 갖춰진 시스템인 거거든요. 민주당도 그걸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지금 호남과 수도권이 70%가 넘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만 딱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호남표만 잡으면 이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신경민 의원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내에서 이제 선거할 때는 영남 쪽에 선거운동 일정 바쁘면 안 가는 일도 벌어질 거다. 그렇겠네. 10%도 안 되거든요. 거긴 당원 비율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대의원도 없게 되고 이제 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이제 1인 1표다. 그럼 당연히 같은 시간에 효율 높은 데 가잖아요. 호남 가죠. 그렇죠. 호남 가고 수도권 돌죠. 그렇죠. 그리고는 뭐 강원도 안 가죠. 강원도, 영남, 부산 아예 안 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는 당의 후보가 됐습니다라고 한 순간 그때 다른 당에서는 민주당 후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딸려오게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의 당원이나 유권자들은 그냥 센 곳에서 많이 호남에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뽑았지 그 선택에 그냥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 1표가 굉장히 공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이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건데 계속 바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의원의 영향력을 한 당원 한 명에 곱하기 70 정도의 비율을 했어야 맞다라고 했던 걸 이재명 대표 시절에 16표까지 낮췄잖아요. 낮췄죠. 그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걸 다시 또 자신에게. 근데 이게 룰을 바꾸는 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나하고 상관없이 바꿔야지 명분도 있고 적법성이 생기는 건데 자기한테 직접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그 시기에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는 말, 이재명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바꾸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이제 속 터지는 거지. 아씨 어디 우리까지만 써먹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어 지금. 무엄하다. 나는 그거 진짜 오만하다 이건가요 또 이거? 이거 굉장히 저는 문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친명계에서 이거는 너무 심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대 논리를 딱 제시했잖아요.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박수현 대변인도 요즘에 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수현 대변인 뭐 대변인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임명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할게요. 제가.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3등이나 할 텐데 굳이 나서가지고 아이 자기가 그때 최고위원이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라고 어디도 글을 올렸대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제가 보기엔 장경태 의원 위험한데 이 친구.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러잖아요. 중간은 가는데 근데 왜 아니 장경태 의원은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동대문이 좋은 지역이라서 2번 했기 때문에 3번 어려워요 이 친구. 어렵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나한테 유리하게 룰 바꾸는 사람은 그냥 법질서의 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둘이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한다라고 했을 땐 그 경기에 맞춰가지고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유리하게 바꿔. 난 초반 가속이 좋으니까 30m 달리기로만 할까? 그래서 바꿔. 근데 유병수 앵커 같은 경우에 나는 지구력도 좋아. 그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 그래서 막 200m 달리기, 200m 달리기 없애. 단거리는 다 통합. 내가 통합 챔피언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룰을 바꾸는 게 이렇게 위험한데 너도 했잖아라고 하니까 당내에서 이제 서로 간에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당내에서 민주당 안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밖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안 좋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도 저도 공감했던 게 다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더 저렇게 극렬하게 난리가 난 거다라는 말도 돌아요. 실제로. 왜냐 지금 이 좋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한 자리를 못한다? 그 다음은 없을 것 같은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도 돌아가고 정권도 잡고 국회도 갖고 있고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을 때 이제 요번에도 못한다? 그럼 난 다음이 없지. 뭐 다음이 어딨어. 다음이 더 나아야지 한번 참는데 지금이 뭐 최적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정말 노골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나는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연임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세팅해 놓는 거죠. 지금 못 바꾸면 나중에 더 못 바꿔요. 자, 근데 우리 구 변호사님, 야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조금 전에 회의에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의도일까요? 누구의 의견이고 누구의 의지일까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속도 조절 좀 합시다. 참 그 법사위 말이야. 원내대표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왜 이래? 대놓고 그랬잖아요. 감당 그쪽에서 해. 막 이러면서 안기바이 씨잖아요. 그렇죠. 씨. 그렇죠. 안기바이 씨. 근데 하더니 갑자기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하겠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 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밀어붙여. 밀어붙여. 이게 딱 이재명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조율이 끝났구나. 그렇게 봐도 되죠.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승 축하합니다. 축하드리는데 이건 뭐 헌재 가야죠 뭐. 뭐 근데 헌재는 믿을 수 있나요 이제? 구성도 그렇게 바뀌어 버렸고 이게 명백히 위헌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위헌인데 그 재판부 구성까지도 생각해가면서 이게 될까 말까 걱정하는 세상이 왔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거는 결국은 사법부 무력화의 첫 관문이에요. 그거 핑계로.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를 쭉 밀고 나갈 때 지금 계엄이랑 내란을 통해 가지고 선동을 마저 하고 그걸로 관문을 뚫고 나면 나 원하는 걸 다 이제 헤쳐발겨. 이제 이러니까 검찰 지금 이제 완전 뜯어 발겼잖아요. 이제 이것처럼 이제 사법부 남은 거죠. 사법부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법원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죠. 이제 법원행정처의 기능도 무력화해 가지고 외부 위원들 통해서 인사권을 쥐고 흔들려 그러거든요.
지금 원래는 대법원장 밑에서 인사권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헌법에도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외부로 갖고 와가지고 외부 위원들이 지금 인사권을 가졌는데 법원에서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거는 내가 어디로 이동할까 이거거든요. 신분 보장이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외부 위원,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다수를 점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판사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대법원장의 권한은 급격히 무너져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관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대한 통제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고 내란 전담 재판부 통해 가지고 반헌법적인 거를 하나 통과시키고 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모든 거에 올라섰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사법부도 굴복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요 하나 이 문제 좀 짚어보고 가죠.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토커로 지금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을 둘러싸고 집요하게 지금 김민석 총리,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다 안에 다.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했는데 이분들 YS 10주기 추모식은 절대 안 가고. 응? 어제도 기자회견 해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들 풍순이 무슨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윤 전 대통령 공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기에 눌린다고 막 경복궁이 기에 눌린다고 종묘가 기가 눌린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 가지고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종묘 앞에 재개발 둘러싸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제는 또 갑자기 대장동으로 하도 비판을 받아서 그런가 개발 비리를 밝히라고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어저께 서영교 전현희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매입이 하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의혹이 있으면 종이 한 장은 들고 와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를 비리라 그러면 이런 사업 전체가 다 비리란 얘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대장동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다 같이 까놓고 수사 한번 해보든가. 왜 항소 포기를 왜 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게 지금 개발 사업을 하면 그 리스크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추진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득을 볼 거에 최대치를 상정해가지고 그게 비리다?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산 거에 대해서 뭐 인허가를 때려주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쪽으로 지정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사업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사기 시작하면 그 사는 과정이 어려워요. 어렵죠. 민간 개발은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대장동 사업은 뭐가 달랐냐면 민관 합동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에 관이 엎어져 가지고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문제했던 게 관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수용도 강제로 쉽게 사들일 수 있고 싸게 사들일 수 있고 토지 그 상한가도 없고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엎어가지고 날개를 달아줬는데 수익은 민간 쪽에 다 가죠. 그러면 이게 민간 개발에다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엎어치게 해가지고서 날개를 달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개를 달아줬으면 관에서 그만큼의 이익을 당연히 갑의 위치에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왔다. 근데 이건 민간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수용 과정이 어려워요.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망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좌초했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됐을 때의 이득을 통해 가지고 비리가 있다? 누구한테 무슨 비리가 있는지 근거를 갖고 하셔야죠. 이건 그러니까 성공하면 나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 사업은 성공하면 나쁩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싫은 거다.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맞받아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나한테 하는 건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이렇게 맞받아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1조 원의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토건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대장동 아니에요? 그렇죠. 대장동이죠.
이건 대장동 얘기를 왜 여기 세운 상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분들은 근거도 필요 없고 맥락도 필요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거에 대장동에 대해서 방어하던 입장에서 말이 궁색해지니까 논리 모순이 발생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좀 그러네. 뭐 이게 우리의 건전한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도 없어.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맥락 난 몰라. 그냥 근거 아유 알게 뭐냐. 저번에 뭐 음성 파일 뭐예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퍼왔어도 그냥 뭐 알게 뭐냐 해명도 안 해. 근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질러놓고도 뒷수습이 필요 없구나. 그럼 지금 당장 도움되면 난 그냥 일단 질른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것들이 두드려 맞지 않으면은 나쁜 것들이 퍼져가지고 좋은 것들이 그냥 밀려나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우리의 이제 상식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서울시는 2022년 4월에 녹지조성 계획을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은 같은 해 10월 이후에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뭐와 관계가 있는지 전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모를 거예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제가 어떤 분들이랑 얘기 나누는데 소영교 의원님은 왜 저러세요? 그랬더니 전현희 의원이랑 요번 이슈가 지금 같이 나왔잖아요. 저 두 분 왜 저러세요? 그랬더니 소영교 의원은 원래 그랬고 전현희 의원은 많이 변했어. 뭐 이러시더라고요. 많이 변한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변한 모습이 놀랍죠. 뭐 지금 원래 그랬어요. 그렇구나. 원래 그랬어요. 그렇구나. 원래 그랬는데 네. TV에서 인터뷰를 잘 안 해줘서 그런 거지. 최고위원이 돼서 마이크를 자주 잡으니까 또 자기가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선거 네. 나와야겠으니까. 그때는 원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흠이 드러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구나. 주목을 안 했으니까. 그렇구나. 네. 명쾌하십니다. 네. 오늘 마이크가 가야 뭐 얘기를 하죠. 마이크가 안 가니까 말을 못 한 거죠. 네, 마이크가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하다 보니까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자.